자, 앞서서 이제 머니 클래스의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부호 바꾸는 거, 뭐 이퀄러티, 그다음에 중요한 입력 연산자, 출력 연산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버로딩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할당 연산자 오버로딩인데요. 이건 사실 앞서서 그 복사 생성자, 소멸자, 할당 연산자 이 삼총사의 특별한 멤버 함수의 주제에서 이제 설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클래스의 할당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할당 연산자는 클래스의 멤버로 정의를 해야 되지 일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의 오버로딩 연산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머니 클래스가 있고 여기 앞서서 예제에서 우리가 작성해봤던 연산자 오버로딩 된 건들이 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함수들은 머니 클래스 객체에 대한 출력 연산자하고 입력 연산자는 일반 멤버 함수로밖에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오퍼레이터 할당 연산자를 일반 함수로 한번 작성하려고 트라이를 해본다. 한번 해볼까요? const money에 m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빨간 줄이 생기죠. 왜 빨간 줄이 생기지? 보니까 뭐 오퍼레이터의 equal은 멤버 함수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의 연산자는 아니고요. 이제 멤버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money.cpp 가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머니의 참조형으로 리턴을 하고 머니 클래스에 속하는 오퍼레이터 equal 이라고 정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일반 함수로서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에가 클래스에 속하는 이런 게 당연히 없겠죠. 일반 함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멤버 함수로만 정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머니 클래스 안에 속하는 이라는 말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터 변수가 없잖아요. 달러스나 센트스나. 그러니까 작성하기 쉽죠. 이거 복사, 소멸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크게 막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is의 달러스를 m의 달러스로 바로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머니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멤버를 바로 억세스할 수 있어요. get 달러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this의 센티스를 m의 센티스 이렇게 그냥 할당하는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줘야 되죠. return star this 자기 자신을 리턴 해주는 거. 뭐 이런 정도 코드만 작성해도 적어도 머니 클래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클래스의 할당 연산자를 뭐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서처럼 이런 거 정의 안 했을 때는 기본 할당 연산자 얕은 방식으로 이렇게 복사해주되 해당 멤버 변수의 값을 복사해주는 그런 기본 할당 연산자 자동으로 추가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되게 복잡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nt pair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떤 클래스인가 하면은 first, second 두 개의 인티저를 갖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쌍인 거죠. 쌍인데 원소가 int니까 int pair 뭐 이렇게 클래스로 됐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뭐 생성자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t pair에 뭐 f하고 s를 지정을 해주면 요 f가 이제 first 값이 될 거고 요 s가 이제 second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nt pair a라는 이제 객체를 만들었을 때 1과 2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했으면 요 이제 1이 first가 되고 2가 이제 second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요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해서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두 가지 버전이 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인자를 안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인자에 대한 해석이 좀 특이해요. 요거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뭐로 돼 있죠? 멤버 함수로 지금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지금 정의한 것이죠. 멤버 함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호출 객체, int 페어 라고 하는 게 이미 저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뭐 엑스트라로 인자를 받을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인자를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얘는 또 희한하게 또 희한한 인트 아무것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인트 사실 이게 더미 아규먼트인데 이게 더미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오로지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해주기 위한 어떤 아규먼트예요. 그러면 뭔데 이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뭔데? 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거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어떤 obj 요렇게 불릴 때 호출되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요거는 obj 플러스 이렇게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나요? 이거는 전위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뭐 먼저 증가를 시키고 뭘 하고 또 뭘 하고 증가를 시키고 이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 쓰는 거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요 앞으로도 쓸 수도 있고 뒤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쓰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 멤버 함수인 경우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가 붙는 경우에는 dummy 요거하고 인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구분을 해주는 인자로서의 int. 이게 무슨 엑스트라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첫 번째과 두 번째가 구분하는 그런 int를 준 플러스를 줘서 개발한다.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여기로 작성돼 있고 요 뒤에 거를 이렇게 작성했네요. 한번 볼까요? 요 앞에 거는 지금 first하고 second 요 내용을 지금 하나씩 1 증가시키고 1 증가시킨 거를 원소로 하는 int 페어 객체를 리턴했네요. 그죠? 리턴했고 뭐 요 앞에다 뭐 const를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그노미 요거 그러니까 이거 뒤에 붙는 요 플러스죠. 요 경우는 일단은 first, second를 가져왔어요. temp1, temp2에다가 그 다음에 first, second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int 페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그 int 페어 객체를 만들 때 뭘 썼습니까? first, second를 쓴 게 아니라 temp1, temp2를 썼죠. temp1, temp2를 그래서 temp1, temp2를 써서 지정한 int 페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앞에 플러스하고 뒤에 플러스 의미하고 되게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요거를 혹시 기억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되게 이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좋은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런 게 있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걸 흉내 낸 거야. 이렇게 해서 y에다가 x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뭐 괄호를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괄호 좀 썼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이잖아요. 1. 이거는 뭐가 되죠? 2를 먼저 하나 x에다가 2를 하나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 x가 2가 됐겠죠. 그러면은 그 증가시킨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2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요거 2가 되는 거예요. y가 2 값이 되겠죠. x도 2, y도 2.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x는 1이죠. 일단은 x 값을 먼저 리턴을 그냥 바로 해버려요. 증가시키기 전에. 증가시키기 전 값을 결과값으로 내요. 그러면은 y는 1이 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그리고 x는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x는 2인데 y는 1이에요. 요걸 실행하면 x도 2, y도 2인데. 이 두 차이 아시겠죠? 그런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그런 동작을 좀 반영을 해서 int 페어도 좀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지 마세요. 이렇게 플러스를
플러스 플러스 요를 어떤 식의 중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쓰지 마세요. 플러스 플러스는 항상 독립적으로만 쓰세요. 그냥 플러스 플러스 x 하고 그냥 그거 하나로 끝이 나게끔.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자, 이제 그렇게 플러스 플러스라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이그노미라고 하는 엑스트라 파라메터를 가지고 이게 앞에 붙는 플러스 플러스냐 뒤에 가는 플러스 플러스냐를 구분한다. 그게 이제 C++의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이걸 작성을 해서 A가 1, 2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2번 지금 했네요. 그런 다음에 A에 있는 first하고 second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 최종 A의 값은 무엇이 될까? 요거 한 다음에 무엇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가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 연산자도 뒤에 붙는 감소 연산자는 int라는 엑스트라 파라메터가 붙는다. 사실 쓰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배열 연산자예요. 배열 연산자. 배열 첨자 연산자. 그래서 배열 첨자 연산자로서는 이게 두 가지 용도가 있죠. 만약에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배치해서 쓰이는 경우랑 할당 연산자 이렇게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첨자 연산자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요 1이라고 하는 첨자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A라고 하는 요 문자를 써라, 뭐 이렇게 write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렇게 AI, 그러면 A1, A2 이렇게 하면은 그 1이나 2라고 하는 첨자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첨자 연산자에서는 첨자가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writing하는, 읽어오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이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페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가 있고, 두 개가 first하고 second라고 하는 캐릭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첨자를 1로 지정하면 first라고 하는 요 멤버 변수가 읽거나 쓰게 만들어지고, 첨자를 2로 하면은 second라고 하는 요 멤버 변수가 읽거나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배열인데 원소가 2개짜리인 배열을 흉내내는 클래스다. 캐릭터 페어 클래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생성자까지 만들었네요.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first하고 second를 지정한 연산자, 이제 그런 생성자들이 있고,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요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하고 첨자가 이제 이름이 되겠고요. 당연히 첨자에 인덱스가 주어져야 되겠죠. 인덱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리턴 타입이 캐릭터의 참조형으로 되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캐릭터 참조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의 왼쪽으로 사용될 때는 여기다가 오버라이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참조형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참조형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오퍼레이터 첨자 연산자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여기가 참조형이 아닌 거는 이렇게 못 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했나 봅시다. 여기 참조형 연산자를 캐릭터 페어 클래스에 지금 멤버 함수로서 지금 이 배열 연산자를 정의했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페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배열 연산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1이면 return first하고 2이면 return second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조형으로 리턴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그 first예요. 그 second를 리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도 아니고 2도 아닌 첨자가 나오면 이제 첨자 아우로 첨자가 잘못됐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정상 종료가 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면, 캐릭터 페어 A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요. A1에다가 대문자 A를 집어넣으면 요 first 자리에, 요 객체의 first 자리에 A가 writing이 되겠죠. A2에다가 B를 작용하면은 이 second 자리가 대문자 B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과 2를 for로 돌면서, 굳이 for까지 돌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cout A1, cout A2 하면 이제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n으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입력을 받으면 이제 요 first 자리하고 second 자리에 비록 첨자는 1과 2로 했지만
기록이란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첨자 1과 2로 지정해서 C인으로 입력을 받으면 이제 요 A라고 하는 객체의 first 자리와 second 자리에다가 이제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꼭 지금 요 예제랑 요 예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요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되게 특이한 건데요. 함수 호출 연산자도 가능합니다. 함수 호출 연산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펑션 클래스예요. 근데 당연히 이름은 펑션이지만 함수는 아니죠. C++ 함수는 아니죠. 객체죠. 이 펑션으로 뭐 F를 만들었다. 그럼 이 F라는 이름의 객체지 함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F 괄호 열고 B 하면 마치 함수 이름이 F고 인자가 B인 것 같은 효과를 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함수 호출 연산자를 이 펑션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도입을 하겠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의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퍼레이트 이름이 이제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어떤 타입의 인자를 받아서 뭐 A라는 타입의 뭐 값을 리턴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구현할 때 펑션이라는 멤버 함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막 일반 함수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멤버 함수로도 정의했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안에 속하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에서 함수 호출 연산자 이렇게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뭐 함수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A를 리턴하는 어떤 함수를 불러가지고 A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바깥에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꾸민다. 인자 타입과 리턴 타입과 요 이름 어떻게 꾸민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펑션 F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B라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FB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뭔가 이제 A 타입의 값이 리턴이 되면 그거를 A라는 객체에다가 이제 어사인하는 것, 할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연산자 정도가 앞에서 배운 뭐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나 뭐 입력 연산자, 출력 연산자하고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산자들이었고, 오버로딩에 대한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자는 멤버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또 어떤 연산자는 일반 함수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일반 뭔가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는 거는 알지만, 이게 일반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지 멤버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뭐니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걔가 멤버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플러스를 일반 함수로도 정의하고 멤버 함수로도 정의하면 이거는 어떤 함수, 어떤 오버로딩 된 함수를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함수가 불리느냐, 이제 그거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 연산자가 있고 단항 연산자가 있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항 연산자고, 뭐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항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AA 골뱅이 BB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A 더하기 BB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 at 마크라고 그러죠. at 마크 골뱅이라고 부르지만 at 마크가 이제 플러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입력 연산자, 또 이항 연산 P 연산자가 두 개니까 뭐 입력 연산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출력 연산자라도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거를 좀 대표해서 at 마크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 at 마크라고 하는 이름의 연산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혹시 요 @마크라는 이름의 멤버 함수로 연산자가 오버로딩 돼 있을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aa.operator at 하고 bb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aa 클래스라는 거 안에 요런 멤버 함수 있냐?
있어. 그러면 그거 불릴 수 있는 후보는 돼, 일단. 그 다음에 또 일반 함수로도 정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a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자로 AA하고 BB로 넘어가. 이렇게도 트라이를 해서 일반 함수로도 오버로딩 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멤버 함수로 있는데 일반 함수는 없다. 그러면 멤버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멤버 함수는 없는데 일반 함수로는 있다. 그러면 일반 함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있다? 그럼 컴파일러. 둘 다 없다? 그러면 undefined error.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이항 연산자가 오버로딩된 일반 함수나 멤버 함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음수로 바꾸는, 부호를 바꾸는 연산자 있었죠? 마이너스하고 AA 이렇게. 또는 뭐 앞에서 배운 플러스 플러스 AA 이렇게 이것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대표하는 게 지금 여기서 at 마크, 단항 연산자 at 마크예요. 그러니까 앞에 썼죠, 프리픽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뒤에 쓰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AA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 여기 하나 example을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A에 뭐 플러스 BB 요거거나 AA에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 example은 어떻게 돼 있자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여기다 쓰면 좋겠죠. 마이너스 AAAA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또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는 이것도 있겠죠. 또는 이것도 있겠죠. 주소 연산자.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지칭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있는 거는 이거 뭡니까? 요거의 example은 이게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있겠죠? 또 뭐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런 패턴을 찾거나 요런 패턴을 찾거나 찾아본다는 이야기지. 둘 중에 하나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면 걔를 호출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단항 연산자는 이제 또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게 있고 프리픽스, 뒤에 붙이는 퍼스트 픽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앞에 붙이는 거에 딱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AA 요거를 호출 객체로 하고 AA operator at 마크 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게 멤버 함수니까. 또는 일반 함수로 찾아야 되면은 요 패턴을 찾아야 되겠죠. operator at 마크 하고 인자를 AA를 주는 거.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니크한 것만 존재하면 걔를 호출하는 것이고, 둘 다 있으면 어떤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라는 에러가 나고, 둘 다 없으면 undefined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픽스가 조금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었죠. 요 엑스트라 파라메터, int라는 엑스트라 파라메터가 있었었죠. 그 이야기만 다릅니다. 프리픽스 단항 연산자랑. 그래서 AA라고 하는 피연산자가 있고 뒤에 붙는 단항 연산자가 있으면 AA를 일단 호출 객체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퍼레이터 at 하고 여기다가 엑스트라로 int라는 뭐 더미 파라메터를 하나 넣어준다. 그리고 뭐 더미 파라메터를 실제로 전달해 주는 거는 컴파일러가 뭐 숫자 0이든지 뭐 1이든지 뭐 그런 거를 출력을 해주겠죠. 넣어주겠죠. 그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함수로서 포스트픽스 단항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나라고 이제 찾아보고, 또는 혹시 일반 함수로서 포스트픽스 단항 연산자가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오퍼레이터 at 하고 AA int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있으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유니크하게 쓰면 당연히 걔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둘 다 있으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다 모르겠어 하고 이제 컴파일러가 나는 것이고, 둘 다 없으면 너 왜 이거 정의도 않고 쓰려고 하니 undefined 뭐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int 여기서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프리픽스 단항 연산자인지 포스트픽스 단항 연산자인지 오로지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C++ 언어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연산자가 사실은 마음대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C++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들, 특히 이제 요거는 안 된다고 그랬고, 요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연산자들에 대해서 다 이미 우선순위나 뭐 이런 거, 결합법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산자 토큰을 새로 정의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오버로딩 연산자는 디폴트 인자를 갖지는 못한다라고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좀 풀어보면요. 자, 지금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클래스 X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P연산자는 이게 P연산자 두 개잖아요, 원래. P연산자의 개수도 바꿀 수 없습니다. 플러스는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뭐 세 개를 정의하거나 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P연산자가 두 개짜리도 가능하고 한 개짜리도 가능하죠. 각각의 P연산자가 이미 C++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플러스를 쓴다. 그러면 이거 세 개짜리를 쓸 수가 인자가 두 개를 쓸 수는 없겠죠. 요거는 P연산 수가 하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미 정해진 그 토큰의 연산자 기호에,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자 기호의 P연산자 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두 개인데 지금 이게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P연산자가 뭡니까? X가 되겠죠. 호출 객체. 두 번째 P연산자가 int가 될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 A가 지금 X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랑 매칭이 됩니다. 요게 이제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요게 정확하게 매치가 일단 될 거고요. 또 있군요. 일반 함수로도 지금 플러스가 되고, 사실 이렇게 작성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앞에서 이제 요 내용을 배웠으니까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그젬플이지, 요렇게 이게 좋은 스타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의 인자를 두 개를 받는 플러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X하고 더블을 받는 플러스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게 멤버 함수로도 테스트해보고 일반 함수로 테스트해보는데, 멤버 함수로서 요거 정확하게 테스트가 됐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로서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다시 매칭은 되는데, 돼요. 이게 왜 되는지 일단 점점 나중에 할 텐데. 일반 함수로도 요것도 매칭이 되고 요것도 매칭이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환이 있어야 돼요. 요거하고 매칭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런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int를 받아서 x라고를 리턴하는 그런 생성자가 있으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를 x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런 자동 생성을 C++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도 x고 1도 이 생성자를 통한 자동형 변환으로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변환을 하면 요게 매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1이 int인데 int를 더블로 자동형 변환하면 세 번째도 매칭이 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있으면 걔를 우선순위로 준다라고 하는 오버로딩 해결 규칙 앞에서 설명했었죠. 요거 아니군요. 요거.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함수 있으면 무조건 그거 먼저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버로딩 해결 규칙. 그것에 의해서 요게 먼저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A라고 하는 게 호출 객체고 점하고 오퍼레이터 플러스하고 1 하면 요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A 했다. 이거는 지금 요거밖에 매칭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1을 X로 변환할 수 있는 형 변환 생성자를 통한 자동 형 변환이 가능해요. 여기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 인자가 하나인 생성자인 경우에 그래서 1이 int고 그러면 int를 x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을 x1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자동형 변환하면 x하고 x를 받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가 매칭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일반 함수로서의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풀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1.0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죠. 요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요것도 일치하죠. 요것도 A. 오퍼레이터 플러스하고 1.0 하면 일치하긴 하는데 1.0이라고 하는 더블 타입을 int로 자동형 변환을 해야지만 일치해요. 근데 요거는 자동형 변환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이미 일치하는 게 있어서 이제 세 번째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플러스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어떤 인자가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있었을 때는 자동형 변환으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멤버 변수로서의 연산자들하고 일반 함수로서의 연산자들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요게 호출이 되는지를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11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요게 불린다. 또 어떤 경우에 불린다. 어떤 경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구분해서 한번 좀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호출이 된다라고 하면 호출이 될 수 있는 예시를 작성해보고 호출이 절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T 연산자의 수가 안 맞다던가 뭐 이런 연산자 기호는 없다라던가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성자를 통한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머니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그젬플에 우리가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의 생성자가 있었었죠. 그 중에 인자를 하나로 받는 인트 하나를 받아서 머니 객체를 만드는 이런 생성자,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생성자를 통한 자동형 변환이 된다. 형 변환 어떻게 되나? 형 변환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고 뭐 money m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하나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fo 해가지고 이거 money 객체를 받는데 너는 인티저 5를 줬어? 이거 형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런 생성자가 없었더라면. 근데 다행히도 int를 money로 바꾸는 생성자가 있어서 컴파일러가 5를 자동으로 머니 객체로 바꿔서 이렇게 호출해 준다. 여러분은 이렇게 쓰면 이제 생성자를 통한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머니 객체 하나 받는 우리가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런 껍데기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F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그래서 O 하면 잘 호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M이라고 하는 걸 여기 한번 출력을 한번 이게 정말 $5 0센트가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M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서 $5 0센트가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형 변환이 잘 됐구나.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인티저 하나만 인자로 주면 그걸 달러로 해석을 하고 센트 부분은 0으로 해석하도록 우리가 구현을 했으니까 잘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죠. 3개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딩 연산자의 이제 비대칭 문제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연산자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알고 있죠. 그건 이제 사실 수학적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수학적인 이해를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또 옮길 수 있으면 사실은 좋은 거죠. 이해하기 좋을 테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떤 특정하게 플러스 함수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 원래 플러스의 의미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나 구현한 것이 피연산자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o 이렇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o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m.operator 오퍼레이터 플러스 o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하고 m, o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m 오퍼레이터 플러스하고 m, o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o 플러스 m이라고 쓰면은 사실은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해석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함수로 쓰면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 약간 달라지는 양상을 조금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 플러스와 일반 함수 오퍼레이터 플러스 구현이 동일하게 구현을 해야지만 동일한 결과를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 플러스 M을 쓰면은 만약에 O가 객체인 것처럼 O 점하고 오퍼레이터 플러스 M 요게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O가 클래스 타입이 아니라 이제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M 플러스 O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은 있죠. 이렇게 멤버 함수로서의 오퍼레이터 플러스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요거하고 또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M, O 이렇게 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함수도 작성할 수도 있고 멤버 함수로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O 플러스 N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건 일반 함수로서만 정의를 해야지 멤버 함수로 정의했었다면은 O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거가 호출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겠죠. 플러스가 정의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 아시겠죠?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friend 키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잠깐 좀 언급이 나왔는데요. friend로 선언된 함수는 어떤 클래스의 friend로 선언된 함수는 그 클래스의 private 멤버를 직접 내가 이름을 불러서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런 예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머니 클래스 안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A1과 A2를 받아서 이제 덧셈을 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함수인 거죠. 일반 함수. 지금 이거는 비록 클래스 안에 들어있지만 이거는 일반 함수로서 지금 정의된 지금 플러스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A1.cent, A1.달러스 A2.cent, A2. 달러스 뭐 이렇게 직접 부르는 거는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함수라면. 근데 프렌드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 조금 엑스트라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함수로 쓰되 일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렌드 클래스 일반 함수만 또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른 경우에도 또 프렌드 키워드를 쓰는 쓰임새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 리스트의 친구로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가 리스트의 친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럼 이 친구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멤버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멤버 함수는 이 리스트의 프라이빗 멤버를 바로 직접 언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언급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또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친구로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next라는 멤버 함수 얘만 좀 내가 좀 특별하게 이뻐할게 내 친구로서. 그러면 이제 next 함수 안에서 리스트의 private 멤버를 직접 언급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riend 키워드 일반 함수를 친구로 삼는 거, 멤버 함수를 친구로 삼는 거, 클래스의 모든 멤버 함수를 친구로 삼는 거. 세 가지로 프렌드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키워드까지 해서 오버로딩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오버로딩에 대한 할당 연산자, 증가감소 연산자, 배열 첨자 연산자, 함수 호출 연산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나 단항 연산자, 특히 단항 연산자는 또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단항 연산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멤버 함수로 해석을 해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함수로 해석해서 찾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엑서사이즈도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것도 한번 좀
각각의 멤버 함수와 일반 함수들에 대해서 호출이 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호출이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하다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한 자동형 변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프렌드 키워드 이야기도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전체 강의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